자, 오늘은 조선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조선주 좀 볼 거고, 지금부터 조선기자재주라든가 조선 대표주들을 잘 볼 건데, 잘 보시게 되면 오늘 특히 잘 올라갔죠. 쪽 실적 기대감이 있어요. 그죠? 실적 기대감이 있고, 조선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8%, 현대미포조선이 신고가를 찍었고, 흑자전환 기대감이 좀 있죠.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 조선 대표주들이 원체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생각하는 조선주들은 10년을 주기로 사실은 올해부터는 빅사이클이 올 거는 같아요. 단지 약간 불안한 게 뭐냐면, 아직 그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게 조금 걱정은 되는데, 자, 그런 건 우리 생각이고, 지금부터 위치를 볼 건데, 첫 번째로 STX 중공을 보게 되면, 월봉 H가 굉장히 낮고, 5개선 회복해졌어요. 5주선 회복해졌어. 월봉 H는 아직 낮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STX는 굉장히 낮고,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러한 추세가 잘 유지가 돼서, 일단 가볍게 20주선까지 갈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5일선에 이제 음봉으로 눌림목 주면 그때 한번 매수해주면 좋고, 자, 현대미포 조선은 좀 높아요. 월봉의 대치가 낮지 않아요. 단지 원체 지금 추세가 쨍쨍하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역시나 추세가 좋죠. 좋아요. 앞전에 매물대 다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5개월선과 이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이러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자, 일봉에서 보게 돼도 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뛸 때 사지 말고 항상 음봉으로 눌림목 주거나 이전 고점을 훼손하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 주는 게 좋아요. 자, 한국조선해양을 봅니다.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게 되면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아요. 주식이 많이 싼 거예요. 단지 5개월선 회복해 줄 때까지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은 안 됐는데, 주봉을 봐야죠. 돌려놨죠.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국조선해양도 역시나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다중바닥이죠. 박스권 이전 고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유일하게 HJ 중공이 잘 못 올라갔는데 이 친구도 월봉 H층이 굉장히 낮아요. 많이 떨어진 친구고, 자, 중기적으로는 이제 바닥 찍고 틀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는 꼬리 달고 올라갔는데, 뭔가 이런 꼬리를 말아 올리는 건 절대로 개인들이 아니에요. 누군가 이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HJ 중공업도 역시나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삼성중공업을 봅니다. 삼성중공업을 보면 월봉에서 이치가 굉장히 낮아요. 낮고 지금 5개월선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죠. 일단 뛰면 60개월선인 6,500원까지 가랑률이 높은데,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자, 이렇게 5선이 올려놨죠. 일단은 60주선을 뚫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60주선 가격이 정확히 5,830원이거든요. 여기를 뚫어주고 나가면 이전 고점까지 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이쁘고 쨍쨍하고, 굳이 신규로 들어가시려면 240선 깨지 않는 자리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이전 고점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대우조선 해양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낮아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 그만큼 이 추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았다가 살아나고 있는데, 자, 대우조선 해양이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그러면 20주선까지 가락률이 굉장히 커요. 따라서 일봉에서 보면 21선도 회복해줬기 때문에 뭐 빨리 뛰든 올라가서 뛰든 이전의 이 변곡점 자리인 22,000원 이런 데까지 회복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TX를 볼게요. STX를 보면 역시나 주봉에서 보면 이제 중기적인 추세의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다 돌려놨죠. 돌려놨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정확히 20선 올려놨죠. 이런 친구들이 뻘쭘하게 한번 뛸 수 있어요. 물론 거래량이 원체 약하기 때문에 언제 뛸지 몰라도 지금부터 21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가고, 해도 너무할 만큼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뛰면 이전 고점들까지 최소한 60일선까지는 갈 것 같고, 여기도 뚫어지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진중공업 리스크가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위치가. 사실 모든 이 조선주 중에 전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거나 꼬리도 심하게 달고 이 공간에 박스권에 있다 하더 위치가 높으니까 무조건 조심해서 봐야 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선 회복해졌죠. 자, 이전에도 5선만 깨지 않는데 지금부터 60선 밀고 내려오면 손절. 깨지 않으면 들어갈 만해요. 대신에 깨면 반드시 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대중공업도 잘 올라가죠. 자, 완벽하게 이제 월봉에서 보면 5개선 회복해주고 있고, 회복해졌으면 밀고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 자, 132,400원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되고, 자, 주봉에서 이전 고점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내일 더 올라가면 아마 14만원대, 대신에 음봉 그려주면 음봉 그려주는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주식은 제가
대응의 계획이자 그 대응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일선 기준으로 음봉 떨어지면 매수하고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니구나 하고서 안 사면 돼요. 자, 사실은 이런 대표주들보다 저는 항상 조선 기자재주가 좋다고 그랬죠. 조선 기자재주가 굉장히 좀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태웅을 보면 풍력 관련주이자 조선 기자재 관련주예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제가 대바닥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대바닥만 안 깨면 충분히 반등을 해주고 잘 올라가는데, 자, 저번 달에도 안 깼죠. 단지 60겨선이 맞고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딱 60겨선, 60주선, 240에서이 다 맞고 있어요, 지금. 뭔 얘기냐면, 일단 단기 목표간 찍었어요. 단지 240에서는 돌파해주고 안착하게 되거나 뚫어주고 나가게 되면 좋은 자리가 돼요. 대신에 깨면 손절해야 돼요.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길게 봤을 땐 월봉에서 대바닥만 안 깨면 이 태웅이란 친구는 사실은 조선 기자재 관련주기도 하고 풍력 관련주인데 월봉 해치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 저는 KSP가 좀 답답한데 사실은 조선 기자재 중에 이 친구가 추세가 제일 이뻤었어요. 제일 이뻤는데 자, 20개월선만 최종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 5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60주선 2,020원대. 그러니까 2,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봉에서도 아직은 괜찮은데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 친구가 뛸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못 뛰더라고요. 근데 잘 기다리면 한두 번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대양전기 공업을 보면 월봉에서 이치가 원체 낮아요. 원체 낮죠. 원체 낮기 때문에 순간 뛰면 5개선까지는 가요. 자, 주봉에서는 추세 틀어놨죠.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최소한 20주선까지 13,000원대 이렇게 갈 것 같고 자, 일봉에서 보면 엄연히 추세 틀어놓고 있죠. 자, 내가 사려면 5일선 근처 음봉 그렸을 때 깨지 않으면 들어 가는 걸로 당연히 깨면 손절한다거나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영인 씨가 사실은 지금 좀 제일 나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삼영인 씨가 월봉에서 원체 낮은 위치에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자, 낮은 위치에서 빵 때렸죠. 빵 때렸는데 주봉에서 보니까 5주선 위에서 올려놨어요.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일봉에서는 앞뒤 떴단 말이죠. 이렇게 몇 프로 갔냐면 거의 상한가 근처 갔다가 떨어졌어요. 상한가에 붙었다 떨어진 거죠. 자, 이런 친구가 지금부터 이렇게 5일선이 잘 유지해주고 있거나 여기서 땡땡이를 두세 개 그려주면 다시 뛸 수 있어요. 앞전에 한번 대량거래 들어온 친구가 눌림목 치다 또 뛴다는 얘기죠. 대신에 5일선을 깨거나 그러면 손절한다거나 본인만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한라 AMS 좀 보시게 되면 앞전에 급등했죠. 이렇게 여기 앞전에 급등한 친구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아까 알려드렸듯이 유니온 모트리얼이 뭐 그것 때문에 떴는지 뭐 그 델롯인가 펠롯이요? 그 하원 의장이 뭐 대만에서 떴는지 우린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일봉에서 앞전에 대량거래 터진 친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눌림 목적에서 사람 한번 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삼영인 씨를 좀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떴는데 일봉에서 앞쪽에 대량거래 들어왔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친구를 잘 보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한번 뛸 수 있다. 만약에 이 생각이 틀려서 깨면 손절하면 그만인 거예요. 주식은 대응 영역이지 믿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살아있는 동물과 같다 그랬죠. 제가 어디로 뛸지 모르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이 주식이 뛴다 올라간다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보이는데 삼영인 씨 현재 주가에 지금 굉장히 낮죠. 자, 주식이 비싸다. 비싸도 너무 비싸다 싸죠. 싼 거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라 IMS인데 이 친구도 높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지금 이 시간에 막혀 있거든요. 자, 주봉을 봅니다. 5선 위에 있죠. 자, 지금부터 5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봉에서 딱 앞전에 떴기 때문에 이렇게 요전을 안 깨면 돼요. 그럼 뛸 수 있고. 자, 성강밴드 태강은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월봉에서 위치가 높아요. 예전에도 제가 성강밴드 몇 번이라도 알려드렸는데 이런 자리가 좀 매수 타임이거든요. 잘 올라갔어요. 단지 추세가 원체 좋고 쨍쨍하기 때문에 5개월 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일단 정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14만 3천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 저런 자리 뚫어주면 더 가겠죠. 당연히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태강도 위치가 이제 낮지는 않아요. 태강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자리 알려드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태강 같은 친구들도 앞으로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이쁘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동성화인텍 차트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좀 쉽게 대응하는 건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주봉 기준으로 보셔가지고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좋아서 살아날 수는 있는데 단 깨게 되면 밀릴 수 있어요. 그 일봉에서 보니까 그런 자리들이 우리가 보통 241선을 기준으로 지상지하로 나누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권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살만하고 만약에 하루 이틀 빌려서 5일선 근처가 왔다 그러면 그 순간 급등했죠. 이런 힘에 힘입어서 뛸 수 있으니까 굳이 동성화인텍을 하려면 5일선 기준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삼형임택이 예전에 제가 해도 너무한 친구라고 그랬죠. 월봉에서 대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날라갔어. 날라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절대 5개월 선과 20개선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럼 뚝 떨어져요. 그래서 5개월 선, 20개선 잘 지켜주는 자리가 중요하고, 자, 주봉에서 내가 굳이 매수하려면 5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주식은 내가 어디서 들어갈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날라갈 때 엉뚱하게 사지 말고 어디서 들어갈 때 딱 들어가고 깨면 칼 손절. 이렇게 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딱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일봉에서는 5주선 가격이 변곡점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잘 보고 있다가 들어가면 된다. 생각해 보시고. 자, STXN도 괜찮죠, 지금. 흐름이 좋아요. 월봉에서 보면 잘 추세를 우상 타고 잘 올라가고 있고, 주봉을 잘 보셔야 돼요. 자, 20주선을 저번 주에 깔끔하게 뚫어놨죠.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틀어주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해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내가 굳이 매수하려면 5일선 근처 음봉 떨어질 때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전에도 이 친구 잘 떼어요. 가끔 가다가 이때도 몇 프로냐면 한 9% 뗐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 안 깰 때 사놓으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까지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240에서는 잘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추세가 잘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단지 이전 고점이라는데 못 맞고 못 들어주면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저런 고점들에서는 차익실 한다거나 50%라도 분할 매도 한다든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 보여요. 자, 한국화본도 당연히 좋긴 한데 이 친구는 좀 부담이 돼요. 항상 월봉 전고점이 부담이 되고 적게 올라온 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5개선 깨면 칼 손절해야 돼요. 5개선 기준으로 보시기 바라고. 자, 주봉에서 매물대는 뚫어놨어요. 뚫어놨는데 오늘의 저점이 주봉의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굳이 매수하시려면 오늘의 저점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그러니까 5일선 그쪽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런 조선주 관련주 중에서 많이 올라온 친구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확히 5일선 기준으로 칼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이로코리아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월봉에서 위치가 애매하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애매한데, 일단 20개선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60개선이 18,300원대거든요. 굉장히 좋은 자리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60개선 밑으로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는데, 좀 이제 단기나 이런 그 스윙 관점에서 보면 20주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살만해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뛸 수 있다. 예전에 보면 이렇게 잘 떴거든요. 굳이 매수하시려면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 5일선 지켜주고 돌아나간 매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HSD 엔진도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이쁘게 살아나 있고, 종가상 20개선 훼손하지 않고 있죠. 20개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고, 자, 지금도 5개선 뚫어주고 있어요.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선 근처에 있죠. 매물대.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돼요. 역시나 다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닌 거고, 이 친구가 눌림목 주거나 5일선 찍고 나갈 때 이런 데 사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리엔탈 전공도 좀 뛰긴 했는데, 자, 주봉을 볼까요? 자, 급등했죠. 아직 20점 못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살짝 밀릴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게 되면 대량거래 터졌으니까 이렇게 5일선이나 이런 자리 근처가 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이 친구는 나쁘진 않아서 눌림목 줄 때는 한번 볼만해요. 이 친구는 월봉에서 보면 모양 중이죠. 주봉에서 틀어놨기 때문에 딱 5주선만 끼면 되고, 눌림목 주거나 다시 한번 뛰면은 이 뛴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한 번 더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기자재주에 대한 해석은 조금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빅사이클이 오긴 했는데 인력난이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조선업체들이. 많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조선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뉴스보다는 주식은 지켜줄 자리, 깨지 않을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조선주나 조선기자재주에 관심이 있다면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나가는 종목들을 매수해 놓으면 일단은 좋은 수익권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